독일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선동이 된 군중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가게 창문을 부수고 여성과 아이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불욕을 당하고 있을 때 젊은 목사 디드리히 본 회퍼는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 행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오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본 회퍼에게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 방 안에서 그를 연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야만 했어요. 감옥에 갇힌 후 본 회퍼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였던 자신의 국가가 어쩌다가 비겁자, 사기꾼, 범죄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문제의 근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건 악이 아니라 멍청함이었어요. 본 회퍼는 그의 유명한 옥중 편지에서 선에게 멍청함이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악한 것에는 대항할 수도 있고 무력을 사용해서 악을 폭로하고 예방할 수도 있지만 멍청함에 대해선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항하는 것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성적인 논리에 귀를 닫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실이 자신의 편견과 모순되면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버려요. 그 사실에 반박할 수가 없을 땐 하찮은 것,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요. 전반적으로 멍청한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쉽게 자극을 받아 화를 내고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을 대할 때는 악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멍청함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그 본성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멍청함은 근본적으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예요.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빠르지만 멍청한 사람도 있고 사고 속도는 느리지만 전혀 멍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함은 선천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멍청한 사고를 하도록 유도되거나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결함은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들보다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돼요. 따라서 아마도 멍청함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보여요. 명백한 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어떤 종류의 권력도 강력해지면 상당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이건 사회심리학적 법칙과 같아요. 권력이란 건 사람들의 멍청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프로세스는 지능과 같은 능력이 갑자기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권력이 강해지면 그 영향력이 인간들을 압도하면서 자립심을 잃게 만들고 때론 의식적으로 인간 스스로 자기의 자율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립심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온전한 사람 자체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저 구호, 표어 등 그들을 세뇌하고 있는 것들 뿐이죠. 주술에 걸려 눈이 멀고 악용되면서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가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 같은 도구가 되어 그 어떤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면서 그게 악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죠. 교육이 아니라 오직 해방만이 멍청함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 건 진정한 내적 해방은 외부적인 해방이 선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전에 멍청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 회퍼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대한 음모에 연루된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데 미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겨우 2주 전이었죠. 실천은 생각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에서 나온다.
한 사회의 도덕성은 후손들에게 물려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본 회퍼는 말했어요. 아래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본 회퍼가 쓴 원문 10년 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본 회퍼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sproutsschools.com을 방문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저희를 지원하신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으로 도움을 주세요.